예측 불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주미의 크루가 되어보세요. 제2의 장우석, 제2의 이항영.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컨설팅과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당신이 꿈꾸는 미국 주식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미주미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주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일매일. 그리고 좀 최근에 또 시장이 너무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이게 지루하기도 한데 대체 이게 약간 뭔가를 경계하는 건지 아니면 보합이라서 기대를 하는 건지 뭐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일단 기대를 좀 하고 싶고요. 기대요? 네, 어떤 기대를 좀 하고 기대요? 싶고 이제 오늘 드릴 얘기가 딱 그 얘기인데 증시가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예측될까라는 부분을 수많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작년 4분기부터 올해에 대한 예측부터 1월 달 1분기를 지나서 지금 이제 보면 상당히 이제 예측이 좀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었죠. 사실 이제 비관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월 달 지나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증시의 위치는 작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 있는 위치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위쪽에서 계속해서 증시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과연 그렇다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예측에서 크게 두 가지가 1월 1분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 좀 다르게 갔습니다. 먼저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면, 첫 번째가 1월 달부터 타이트한 고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물가를 상당히 압박할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두가 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2월 달에 잠깐 서비스 관계된 쪽에 리오프닝 과정에서 노이가 조금 있었지만, 실제로 3월 달에 발표됐던 CPI나 PPI나 PC는 생각했던 만큼 혹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일단은 고용이 타이트해서 뭔가 물가지표를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 좀 아닌 걸로 판별이 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긴축에 대한 부분에서 경기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주가 모멘텀이 옮겨가면서 사실 이제 이번에 1분기 실적 시즌 발표에 들어오면서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경기에 대한 마일드하냐 시비하냐 혹은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경기가 침체가 좀 심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쪽에서 가장 큰 배경을 삼았던 게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상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정말로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서움이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우리의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끊었는데 네, 실적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오히려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렇죠. 이후에 은행주 실적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뭐 데이터를 다 보셨겠지만 90% 이상이 예상치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다라는 이 부분이 또 이제 살짝 빗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증시를 압박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지금은 어느 정도 희석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내려가야 될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밀려 내려와 있는데도 소강 상태는 보통 우리가 추가 하락을 염려하지만 지금은 내려가야 될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오히려 이제 역으로 해석하는 리포트들이 제가 보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락 모멘텀에서 올해 봤던 가장 큰 부분은 일단 우리 증시가 다우 지수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고점에서 첫 번째 밀려 내려왔던 이유는 2월 달에 물가 노이즈였죠. CPI나 PPI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 혹은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치가 높으면서 물가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서비스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물가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게 2월 달이었고요. 이때 이제 다우가 1차적으로 한번 하락했고 여기에 3월 달에 SVB 사태가 나면서
다우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증시에 대한 하락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서 이제 1분기 실적까지 하락 압박으로 작용하면 증시가 다시 직전 하단 밑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왔는데 예상 외로 CPI나 PPI가 3월달 이후에 좋게 발표가 되었고 SBB 사태가 일단은 봉합되는 수준으로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다시 증시를 고점으로 되돌려놓고 실적 시즌에 들어온 부분은 어느 정도 중립적인 효과를 내면서 증시가 고점에서 딱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락 모멘텀이 실제적으로 증시를 많이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작년 같으면 이런 물가 노이즈나 SBB 사태가 나왔다면 거의 직전 저점을 밀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작년과 올해 증시의 모멘텀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증시를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뭐 하반기 내년까지 예측이 어려울지라도 지금 당장 증시가 급락할 것이다. 내일 모레 뭐 주식을 팔아야 돼. 이런 이제 논리는 좀 많이 좀 가라앉았다, 완화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이제 모멘텀이 좀 바뀔 시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려 왔고 그렇다면 지금 증시에 작용하는 모멘텀은 하락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상승과 관련 모멘텀이 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락의 시그널들이 없진 않지만 그것을 버텨내는 시장.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좀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이재한 대표님은 걱정하기보다는 이렇게 버텨내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괜찮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의 가장 주요한 이게 버텨내고 있는 모멘텀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것이냐라고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증시 사이클에서 투자의 이제 순서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 SBB 사태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래도 하락보다는 다만 몇 달간이라도 차라리 상승을 쫓아가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런 하락 모멘텀이 증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증시가 버티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지금 어째 중간중간에 물가 노이즈는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 시기라는 구간상의 특징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일단은 마일드한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증시를 떠받치는 힘인데 이전에 단순하게 그냥 긴축 압박이 완화되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승 모멘텀도 한 단계 이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은 디스인플레이션과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면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노이즈가 나왔을 때 이게 추세적으로 되돌릴 부분이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번에 발표됐던 그 물가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장점, 단점, 그리고 우리가 우려할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코어 상품 및 서비스 물가 지수를 잠깐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상품 물가 지수는 상당히 떨어졌고요. 반면 이제 서비스 지수는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에 발표됐던 그 내용을 좀 보면, 서비스 물가, 코어 물가는 이제 조금 떨어지죠. 꺾이는 게 보이고, 반면에 이제 상품 물가는 아래쪽에서 살짝 반전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전 상황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 해석을 놓고 기저 효과가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상품 쪽에 물가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서비스는 확실히 꺾이겠지만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물가 지표가 계속 노이즈가 크게 나올 거라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중간중간의 노이즈는 결국은 이 그 구간 자체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구간 자체를 뒤엎을 만한 부분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 옆에 좀 보면 지금 현재 물가 항목별 기여도를 잠깐 보면 제가 계속 보여드렸는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작년 초 중반부에 급격히 올랐다가 지금은 감소했고 지금은 이제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이 늘어났고 식품도 이번에 보면 항목별 차이는 좀 있지만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식품과 에너지 관련된 쪽은 이제 확연히 줄었고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이 좀 늘어났는데 주거비도 이번에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은 좀 둔화됐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라고 보면 지금 휘발유 가격에 대한 그 인상 요인이 다음에 반영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반영돼서 일정 부분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게 노이즈 이상으로 봤을 때 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이제 보면 특히 그 진로 임대 지수는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CPI와 관련되어 있는 임대료나 혹은 자가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진로 그 지수는 상당히 꺾여서 내려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선행 지수가 꺾여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언제 반영될 거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렌트비 기준으로 한다면 한 8개월 뒤니까 올 5월달. 만약에 이제 신규 주택 가격 그 하락을 반영한다면 평균 1년 정도 잡으니까 올 6월달. 그러니까 5월달이나 6월달 정도 되면 이 선행 지표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택 관련되어 있는 뭐 구입 비용이라든지 렌트 비용은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항목별 기여도에서 주거비가 늘어난 부분이 또 감소를 하면 결국 만약에 다음 달에 상품과 관련된 에너지 쪽에서 일정 노이즈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다시 주택 가격, 그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이 하락하면서 커버가 되면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물가 지표가 우려하는 것만큼 상품 쪽에서 대반등이 크게 나오는 그 부분이 물가 전체에 노이즈 주는 그런 현상은 좀 감소될 것 같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경기 침체 정도인데,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는 물론, 뭐, 제조업 지수나 이런 PMI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일단은 생각보다 양호한 경기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이제 반전을 했죠. 네. 반전을 하면서 다시 반전하는 모습을 좀 주황색. 보여주면서, 예, 요 주황색 선인데 보시면은, 크게 보면 요게 이제 조금 작은 모양인데 이중바닥 형태를 찍으면서 반등을 좀 줬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시간이 좀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석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주택 관련된 체감 그 지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관련된 부분인데, 이 체감 지수를 우리가 보통 선행지표로 많이 삼거든요. 그래서 이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주택 체감 지수가 바닥권에서 반전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많이 부각되는 레포트 중에 하나가 이 재고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품 재화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기가 침체로 갈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리오더,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많이 줄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시고 반대로 지금 현재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재고가 생각보다 오히려 많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이 재고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팬데믹 이후에 좀 특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그렇죠. 과열로 가서 네. 이게 오버슈팅 가서 떨어지는 경기 침체면 재고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우리가 리오프닝 과정에서 셧다운, 특히 셧다운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단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 나왔던 그 오더에 의한 그 재고 스탁은 생각보다 그렇게 장기 물량은 아니다라는 부분 쪽에 해석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전에 그 전형적인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 그 재고보다는 상당 부분 감소돼 있다라는 게 최근에 IT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반도체 쪽 얘기와 또 하나는 뭐 MLCC나 PCB 같은 재고에서도 상당 부분 생각했던 것보다 재고가 적다라는 얘기가 리포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재고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갈 때 결국은 이제 고용이 흔들리게 되고 이 고용이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경기 침체 속도가 가속화된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이 고용이 흔들릴 때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고용이 흔들리고 소비가 흔들리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크게 무너지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돈 많은 분들은 사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한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그게 좀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비자 물가 전망은 둔화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 중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발표되는 기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되는 특히 유럽과 중국 쪽을 놓고 상승하는 그 상승 조정하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어제 이제 그 영국 그 CPI 발표하니까 뭐 10이 넘어가고 이렇게 10.1. 예, 10.1 나오고 굉장히 그 한데 주가를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유럽의 주가는 대부분 팬데믹 때 고점을 거의 육박했거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이런 선행지표들이 특히 OECD 그 20 선행지표 그 선행지표도 지금 보시면은 유럽과 중국이 상승 반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증시에 대한 반응은 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일부 조정되는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이제 그 차트가 좀 재미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으로 물가를 좀 압박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소득층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득부터 저소득층까지 봐야 되는데 주로 서비스 관련돼 있는 쪽은 저소득층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용이 만약에 오버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를 본다면 오히려 시간당 임금 상승률에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득별로 1분위부터 4분위까지 해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지금 저분위 쪽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는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꽤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고소득층에서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 제한 쪽에 전문직의 고소득은 꺾이고 서비스 쪽에 저소득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전체적인 평균을 냈을 때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감소하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소득 고용이 탄탄하고 경기 침체를 크게 야기할 만큼 저소득층의 고용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주장한 쪽은 이런 저소득층에서의 고용의 탄탄함, 안정감이 경기 침체를 과거처럼 아주 심각한 부분을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은 역시 고용이나 소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를 떠받치는 하나의 중요한 힘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비나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재고 이런 거는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리오프닝에 따른 좀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고용이 지금은 좋고 돈을 벌고 있어서 소비는 리오프닝에 따라서 보복 소비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꺾일 수가 있어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 또 어쨌든 뭐 마일드든 안 마일드든 경기 침체는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경기만 놓고 판단한다면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죠. 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마일드하냐 하지 않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과거에 우리가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항상 표현했던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 침체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좋아하는 게 제가 이제 강조했던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짜 한 2개월 정도 스치듯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주가 상승은 영향이 거의 받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 사실 왜 예측이 많이 빗나가느냐라고 보면 사실 예측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렵고 이유는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과거의 그냥 고전적인 지표를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그래서 주가는 이미 따져본다면 사실 우리가 고전적인 경기 선행 부분 혹은 장단기 금리 역전자 스프레드 역전자 이걸 보면 사실 올 4월부터는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평균치로 보면. 근데 지금 4월 달에 오히려 주가는 내려가지 않잖아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고전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지표 해석을 하면 잘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크게 보면 지표에 대한 왜곡 부분이 있고 요걸 구체적으로 보면 물가에 대한 부분과 경기에 대한 부분 판단을 좀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물가에 대한 판단이 조금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팬데믹이라는 이 기저 효과가 상당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숨만 쉬고 살 때랑 계속 비교하는 부분에 요거는 숫자상에 어느 정도 왜곡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요거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지금처럼 리오프닝이 들어갔던 3월 이후 CPI부터 봐야 되는데 사실 그때부터는 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실제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저 효과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더 떨어진다라는 거는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리오프닝 병목 현상에 대한 해석인데 우리가 작년에 물론 이제 상품 제한 쪽에 특히 원자재 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초기에 받아서 상승할 때 보면 이게 거의 이제 리오프닝 병목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2월 달에 CPI나 PPI가 잠깐 노이즈 현상이 나왔던 것은 결국 서비스 쪽에서의 리오프닝에 대한 병목 현상이 분명히 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될 거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병목 현상이 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단순하게 지금 나오는 지표만 가지고 물가 상당히 위태롭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약간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일 반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실물 결기와 지표에 대한 그 해석이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는 지금 현재 아직도 CPI가 10을 넘어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보이는데 실물 경기는 이미 선행 지표부터 다 반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해석 차이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그 답은 결국 지금 유럽 증시가 이미 고점을 갱신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 이 그 CPI 지표에 대한 해석과 경기가 지금 이제 실물 경기가 돌아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점수는 당연히 지표보다는 실물 경기 쪽으로 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꼭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지표에 대한 그 해석이 경기 판단에 대한 부분에도 역시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을 굉장히 급박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급박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경기가 침체로 가면서 장기 금리 쪽에 움직여서 단기 금리 차를 유발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장기 금리를 초월해 버리는 그러니까 금리 역전차 현상이 나버렸거든요. 여기 어떤 해석이 되냐면 실제로 경기가 상당히 위축될 걸 예상해서 과연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느냐 아니면 단기에 금리가 너무 급등해서 역전차가 났냐 부분은 이번에 위기 상황이 오면서 이 금리 역전차가 줄어드는 걸 보면 확인해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고전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서 기간이 길어서 경기 침체 정도가 상당히 강할 것이다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를 인상했던 지금 다음 달에 만약에 25bp를 인상하면 그 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5%를 올리게 되는데 이게 보통 한 2년, 3년에 걸쳐서 보통 뭐 3% 내외 올리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에 상당히 압축적으로 금리 인상은 더 빠르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리 인상 기간이 짧았다라는 거는 거꾸로 해석하면 그 우리가 판단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또 역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또 내려가고. 그렇죠. 올라가는 것도 짧았다라면 떨어지는 것도 짧을 수 있고 또 경기 침체 정도나 혹은 경기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클상의 금리와 관계도 사실 예전보다는 그 기간이 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4월 달부터 혹은 10월 달 사이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주가는 이미 선행해서 꺾이고 이런 고전적인 부분이 생각보다는 더 압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 팬데믹 이후에 지표가 어느 정도 지표를 가지고 물가나 경기를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예측이 작년 4분기 했던 예측, 1분기 했던 예측들이 상당히 많이 빗나갔고 지금 주가가 지금 시기에 상당히 아래쪽으로 가 있을 거라는 부분은 이미 주가가 지금 버티고 있는 자리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 이제 유럽 증시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에 대한 부분, 과연 지금 CPI가 10을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부분과 그 다음에 경기가 선행되고 OECD 경기 선행 지표가 이제 상승하고 일부 고용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했을 때 어느 쪽에 주가가 움직일 거냐라고 봤을 때 주가는 지금 뭐 프랑스 오늘 아마 이 방송 끝나고 찾아보시면 저 정도 올라가는 대도 싶을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독일도 프랑스는 마찬가지고. 거의 그 명품 기업이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영국도 지금 보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불구하고 직전 고점에 다 가 있거든요. 맞아요. 독일도 다 가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수도 상당히 마찬가지고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그 내려가야 될 때에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좀 정체되어 있는 흐름을 좀 보인다면 결국 여기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실물 경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거냐를 본다면 지금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표보다는 실물 경기의 흐름과 그리고 글로벌 자금 이동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선택을 단기간 몇 달이라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지표 나오면서 그 지표에 대한 의미 분석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후행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선행 지표도 있지만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앞으로 시장을 가늠한다라기보다는 현재 이제 실물 경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무시한 자금의 이동 수급의 힘 거기에 더 집중을 해보자. 지금 어쨌든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건 시장이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로 보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그 이제 요 부분을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하시는 그 투자의 방향을 보면 우리 증시에서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좀 가열된 쪽에 너무 수급이 몰리고 있고 네. 반대로 이제 미국 쪽에는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물론 사지만 사실 테슬라 이런 쪽에는 사상 유리 없는 자금 이탈이 나왔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사학개미들의 그 대신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인버스 투자나 나스닥에 대한 인버스 투자는 상당히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1월부터. 근데 이 손실률이 지금 거의 50%에서 7% 사이까지 육박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방을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 정말 저는 요즘 같은 시장이었으면은 그냥 한 2주 정도 보합권 등락 보이도 너무 지루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그널들이 확 나올 때까지 그냥 덮어두고 싶어요. 근데 또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국내 증시 수급을 보면 네. 어제도 마찬가지고 며칠 전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장중에 그 선물을 대부분 선물 옵션 만기 때만큼 움직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보통 하루에 만기약은 기본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순매도.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우리 지수가 상승 후에 좀 정체를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하면 기간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럼 주가는 좀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다시 땡겨. 그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물량을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일부 제약사를 중심으로 저가에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선물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고 저가 눌리면 그걸 받아가는 형태니까 수급은 좋은 형태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 증시가 지금 좀 정체되어 있을 때 외국인 수급을 보면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반면에 급등했던 뭐 포스코나 이차전지 쪽은 지금 굉장히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 뭐 이틀 전 같은 경우 외국인 순매도가 거의 순매수가 제로인데 그날 포스코 관련 그룹주만 5천억 이상 매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 보면 결국 지금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유도하는 바는 2차 전지나 포스코 관련된 그룹이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일부 이제 단기 과열 급등 같은 쪽에 개인 투자가들의 눈을 많이 홀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반면에 프로그램 매도 압박으로 주도 섹터를 할 수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제약 같은 쪽에서는 네. 물량을 오히려 이제 갖고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프로그램 매도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급의 모습은 과거로 본다면 전형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오기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우리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5월은 보통 뭐 세린메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히려 4월 후반장 들어설수록 시장의 상승으로 이끌 만한 그런 또 시그널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기대를 그동안 사실 걱정만 했거든요. 기대를 조금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 시청자분들이 물 드시라고 끝나고 물 드시라고 하십니다. 자, IS 이주연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